안녕하십니까. 영시할지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전에도 몇 번 언급했던 우리가 다뤘던 시인인데요, 에밀리 디킨슨 시의 I Taste the Liquor Never Brewed 라는 제목의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도 디킨슨의 시가 한 1700여 편, 1800여 편 정도 썼는데요, 대부분의 시가 시 제목 없이 첫 줄이 제목인 시인, 시 제목만 번역을 하자면 나는 맛보고 있다. 리코어는 술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도 리코샵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나는 술을 맛보네. 근데 내보니까 술을 결코 맛본 적이 없네. 브루드는 앞에 있는 리커를 수식하는 느낌이고요. 브루는 콜드 브루라는 표현 많이 쓰죠, 우리? 어떤 술을 주조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양조하다, 이런 느낌으로 단어를 쓴 것 같은데요. 결코 한 번도 주조되지 않은 술을 맛보네. 술은 빚다라는 표현을 써서 나는 빚은 적 없는 술을 맛보네 라고 제가 번역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디킨슨 시인에 관한 생애는 그전 다른 에피소드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서요, 간단히만 언급드리면 1830년 출생, 1886년 사망, 55년 5개월 5일 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명상시를 많이 썼고요. 가장 대표적인 소재는 죽음입니다. 죽음. 독신으로 살았었고요. 아마 오빠의 와이프와 좀 친분관계를 많이 유지했었고, 집에서는 항상 흰옷을 입었고, 대부분의 생애를 시를 쓰는데 생애를 바쳤다라는 얘기가 기록에 남아 있어서요. 죽음이나 어떤 이별, 뭐 사랑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죽게 되면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어떤 천국이나 뭐 영혼, 이런 주제들을 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2016년에 Quiet Passion이라고 조용한 열정,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요, 에밀리 디킨슨의 생애를 다룬 영화도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디킨슨에 남아있는 그 사진의 얼굴은 요 왼쪽에 있는 요 모습이고요. 요거는 조금 이렇게 보정을 한 얼굴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얼굴 모습으로 그나마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구글링을 통해서 한번 이미지를 찾아와 봤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번역된 한글시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원문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빚은 적 없는 술을 맛보네. 에밀리 디킨슨. 나는 빚은 적 없는 술을 맛보네. 진주에서 퍼낸 큰 맥주잔으로 라인강의 모든 술통도 그런 술을 내놓지 않아. 나는 공기에 취하고 이슬의 탕아, 몰튼블루 주막에서 끝없는 여름날에 휘청이며 나오네. 술집 주인이 취한 벌을 쫓아낼 때 폭스글로브 풀의 문 밖으로 나비들이 한 잔을 단념할 때 나는 더 마시리라. 천사들이 눈처럼 흰 모자를 흔들고 성자들이 창가로 뛰어갈 때까지 이 작은 술꾼이 태양에 기대고 있는 걸 보려고. 그러니까 함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어서 한글로 처음에 보셨을 때는 이게 자연의 견치를 만끽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연상하신다면 시를 이해하는 좀 수준이 높은 겁니다. 여기는 지금 첫 문장은 술 마신다, 한 번도 마신 적이 없다, 어쨌든 간에 부정이든 긍정이든 술 마신다에 관한 얘기인데, 내용은 알코올도 있긴 하지만 술 마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연의 경치를 만끽한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술 마시는 것과 특이하게 비유를 해서 시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문장은 사실 두 문장밖에 안 돼요. 지금 총 4연이고 4행씩 되어 있는데 1년당 여기 느낌표가 하나 있고 1년에, 그 다음에 3년에 또 느낌표가 있고, 나머지는 부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시이기도 하고 디킨슨스러운, 디킨슨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시니까 살펴보시면 조금 디킨슨이 어떤 시를 썼는가 라고 여러분이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행씩 보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1, 2행입니다. I taste liquor never brewed from tankers cooked in pearl, 이렇게 돼 있죠. 아까 해석한 것처럼 I taste, 나는 맛본다, a liquor, 나는 술을 맛본다, never니까 나는 결코 술을 맛본 적이 없다, brewed, 빚은 적 없는,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는 빚은 적 없는 술을 맛보네,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고, 나는 결코 빚은 적 없는 술을 맛보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never 이하가 앞에 있는 리커를 수식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 이행 보면 from tankers scooped in pearl, 이렇게 돼 있죠. tankers는 쉽게 생각하면 맥주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맥주잔이라고 번역했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큰 잔 있죠? 유리잔 같은 것들을 tankers라고 합니다. 뭐 복수로 쓴 것 같고 S자를 붙여서. 스쿱은 이렇게 뭐 액체나 약간 말랑말랑한 고체를 한 숟갈 떠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퍼내다라는 뜻의 의미로 쓴 거고, in pearl, 진주로, 진주에서 퍼낸 큰 맥주잔으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뒤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진주에서 퍼냈다는 얘기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일 것 같고, 진주는 흰색이기도 하고 또는 진주를 막고 있는 조개 껍질이 약간 무지갯빛이 돌거든요. 그죠? 아주 컬러풀한 그런 이미지를 또 연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 4행입니다. 1년에 Not all the bets upon the line yield such an echo. 사실은 not all 이렇게 붙으면 우리 현대영어에서는 평서문에서는 부분 부정을 많이 여러분들이 떠올리잖아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근데 여기 쓴 시의 뉘앙스상은 그냥 전부 아니다 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나 일단 떼어놓고요. all the bets가 주어이고 그 다음 행에 yield가 동사입니다. bet 하면은 술통이고요. 여기서 술통은 특히나 뭐 위스키 같은 아니면 와인 같은 그런 술 보관하는 통 같은 거 있죠. 어쨌든 이제 술통, 큰 드럼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모든 술통 어디에 있는 upon the line. line은 라인강, 라인은 독일에 있는 라인강을 뜻해요. 라인강의 모든 술통도 yield. yield는 뜻이 저는 두 가지 정도로 기억합니다. 생산하다, 산출하다, 그러니까 produce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통 표지판 할 때 양보하다 또는 굴복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은 내놓다, 즉 생산하다의 의미로 내놓다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강에 있는 모든 술통도 such an alcohol. 그런 알코올을, 그런 술을 내놓지 않는다. 독일이 또 맥주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라인강이라는 이미지를 떠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뒷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있으니까 자연의 경치의 이런 아주 멋진 모습들이 이제 술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술에서도 맛있다고 소문난 그런 독일에서의 라인강의 모든 술통도 그렇게 멋진 알코올을 내놓지 않는다. 그렇게 멋진 자연 경치를 내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의 자연 경치를 만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연의 수행 보겠습니다. 1, 2행. Inebriate of air, am I? And device of dew. 이렇게 되어 있죠. am I. 요게 주어 동사일 것 같아요. 나는 inebriate 되고, 그 다음에 debauch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inebriate는 술 취한, drunken이라는 뜻이 있고요. 술에 취한 사람도 돼요. 근데 지금 문맥상 inebriate of air에서 이제 형용사의 의미로 봐서 나는 공기에 취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년 가지고는 이 사람이 자연경치를 맛본다라고 우리가 연상하기는 어려운데 2년 첫 행에 공기에 취해 했으니까 술 마시는 게 아니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겠죠. and 그리고 debauch of dew, DD를 라임을 맞췄네요. 라임을. dew는 이슬이죠. 그죠? debauch는 이를 빼면 debauch가 동사고 붙어서 명사화 된 거고요. 남봉꾼이란 뜻이에요. 뭔가 어디에 몰두돼서 탐닉하는 사람, 빠져든 사람. 그래서 이제 디바우치란 동사는 뭐 주색에 빠지다 또는 타락시키다 뭐 이런 단어인데 이슬의 남봉꾼 또는 이슬에 완전히 몰입된 사람. 그래서 이슬의 탕아라고 제가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슬의 또는 탐닉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또는 이슬의 방탕자. 요즘 말이 아니래서 어쨌든 이슬에 완전히 빠져든 사람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연의 3, 4행입니다. Lilling through endless summer days from inns of the molten blue. 요거는 전체 주어가 I라 그랬잖아요. Lilling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ill은 원래 뭐 낚싯대에 릴도 되고 또는 연을 날릴 때 실패 있죠? 그죠? 뭐 감아 올리다 이런 뜻으로 보통 쓰는데 비틀거리라는 뜻도 돼요. 여기서 비틀거리다, 휘청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틀거리면서 난 이슬의 남봉꾼이자 공기에 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Through endless summer days. 요 throw는 줄인 것 같고요. through 원래 OUGH에서 뭐뭐를 통하여 라는 전치사 있죠? 그거의 줄임말입니다. 가끔 이렇게 100년 이상 된 시에서 throw를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endless, 끝없는 summer days, 끝없는 여름날 내내, 여름날을 통해서 비틀거리며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4에 from inns of the molten blue. 어디서부터? in은 원래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여관. 사람들이 묵고 머무는 곳. 근데 술도 마실 수 있고 먹고 뭐 잠도 잘 수 있는 곳 해서 제가 주막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옛날 시대에 나오는 장소이긴 하지만 딱 들어맞는 표현이 주막일 것 같습니다. 나그네가 아니면은 뭐 여행자가 머물고 또 술도 마실 수 있는 곳 이라고 해서요. 몰튼 블루는 대문자로 쓴 것 같아서 이 주막의 명칭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몰튼 블루라는 주막으로부터 여름날 내내 비틀거리며 나오는 나는 공기에 취하고 이슬을 탐닉하는 사람이다가 이연의 주요 내용입니다. 몰튼 블루 의미를 조금 연상해 보자면 위스키 명칭 중에 조니워커 블루라고 비싸고도 유명한 위스키 술이 있거든요. 그거를 연상할 수도 있고요. 몰튼이 멜트, 녹다라는 단어의 과거분사이기도 하고 또는 melted도 되거든요. 사실 과거분사로 melted by heat,
그러니까 열로 용해된, 주조된 이란 뜻이 있어요. 몰튼에. 그래서 보통 몰튼은 어떤 단어에서 나오냐면 몰튼 라바에서 이렇게 녹은 용암, 그러니까 녹은 파란색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 뉘앙스 단어 자체의 직역은. 그러니까 지금 자연의 경치가 여름날이라 그랬잖아요. 화창한 여름날이니까 온통 주변이 이렇게 하늘로 파랗고 또는 꽃들과 나무들로 이렇게 녹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 모습을 녹아있는 파란색이라는 고유명사화 시킨 주막의 명칭으로 쓴 게 아닐까라고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연의 경치를 만끽하고 있죠. 그죠? 공기도 있고 이슬도 있고 그 다음에 몰튼 블루라는 주막도 있고요. 3년으로 넘어갑니다. 1리행입니다. When landlord turned the drunken bee out of the foxglove door. when 있고 또 3행에 또 when 있는 거 보니까 뭐뭐 할 때 두 가지 절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랜드로드, 술집 주인이란 뜻이에요. 술집 주인. 원래는 이제 로드가 뭐 주님 할 때 주도 되고 건물주 할 때 주도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이나 방을 빌려주는 사람에서 임대주란 뜻도 되는데 여기서는 앞에 in과 연관시켜서 술집 주인이 turn A out of B 이렇게 구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B에서 A를 몰아낼 때, 쫓아낼 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쫓아내냐? The drunken bee, 술 취한 벌을 일단 직역해보죠. 어디에서? foxglove door 이렇게 돼 있죠. door는 문인 건 알 테고 foxglove는 제가 foxglove 해놓고 괄호치고 디기탈리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풀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디기탈리스 풀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안 와닿으니까 여우 장갑처럼 생겼나봐요. 그러니까는 뭐 여우가 실제로 끼지는 않겠지만 어렸을 때 요즘 여러분들도 그런 장난을 할지 모르겠는데 과자 중에 꽃갈콘 있죠. 꽃갈콘을 이렇게 손가락에 하나씩 끼워서 이렇게 재미삼아 하나씩 뽑아먹고 그랬잖아요. 요 풀의 꽃이 손가락 하나에 이렇게 끼울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동그랗게 생긴 앙증맞은 꽃이거든요. 그거를 여우장갑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우장갑 풀 이 나 있는 문가에 원래 야생화인데 요 꽃들이 이뻐서 정원들에 많이 심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풀 밖으로 술 취한 벌들을 술집 주인이 쫓아낼 때 술을 많이 마셨으니까 그만 드세요 하고 나가는 모습으로 이해한 거죠. 그 다음에 3생 보겠습니다. When butterflies renounce their dreams, I shall but drink the more. 그렇죠? 그리고 또 butterflies, 나비들이 renounce, 단념하다 라는 뜻이에요. renounce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가 announce하고 pronounce가 있죠. 그죠? 어나운스 알리다, 아나운서 할 때 어나운스가 있고 프로나운스는 뭔가 대외적으로 표명하다라는 뜻도 있고 발음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리나운스는 단념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포기하다. 그들의 드램을 포기할 때 드램은 이건 술에서 나오는 용어고요. 특히 그 위스키 같은 독주 되게 작잖아요. 독한 술들은 적은 양을 마시는데 한 잔 마시는 걸 드램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리트로 마신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얼음을 타먹는 거를 온더락이라 그러고 그냥 위스키 조금만 따라서 마시는 걸 한 잔의 그 술을 드램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소주잔보다도 더 작습니다. 양이 독하기 때문에. 어쨌든 나비들이 그들의 한 잔을 단념할 때 그리고 또 술집 주인이 그렇게 내쫓을 때 I shall but drink. but은 그냥 only 정도로 보세요. only. 나는 그저 shall drink. 마실 것이다. shall은 will 정도로 보고요. 미래의 시제의 의미로 더 마실 것이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연을 더 만끽할 것이다. 이 느낌일 것 같아요. 요거 시간상 지금 화자는 어쨌든 자연을 만끽하고 있는데 여름날이라고 그랬고 술 마시는 것과 뭐 술집 주인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마 여름날 5월이나 뭐 6월쯤 화창한 때 어떤 저녁 이 아닐까. 어둑어둑해질 때에도 자신 계속 자연을 만끽하겠다. 요거를 술집에서 술을 더 먹냐 안 먹느냐 그런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과 비유해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4연의 1링입니다. Till set off the swing their snowy hats and saint to windows run. 4연은 사실 앞 3년과 연결이 돼요. 힐이 뭐뭐 할 때까지잖아요. 요거 할 때까지 자기는 술을 더 먹겠다 소리예요. 즉 자연을 더 감상하겠다 이렇게 되고요. 세라프 천사 뭐 계급 중에 하나인데요. 천사라고 할게요. 천사가 스윙이 동사죠. 흔들 때 뭐를 their snowy hats 모자를 흔들 때 모자가 목적어가 되고요. 스노이는 눈과 같은 해서 이렇게 해츠를 수식하는 느낌이고요. 천사들이 눈과 같은 모자를 흔들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 절이 나와요. saint 성자란 뜻이죠. 성자가 run을 동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to windows를 이렇게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성자들이 달려올 때까지 to windows 창문으로 되고 뭐 하려고 3, 4행 이어서 보겠습니다. To see the little tipplum leaning against the sun. 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천사들이나 성자가 모자를 흔들대든지 창가로 달려가는 이유가 The Little Tippler. Tippler는 술꾼이란 뜻이거든요. 술꾼?
술 먹는 사람, 술고래 뭐 이런 뜻도 되고요. 티플이 그러니까 R을 빼면 티플만 쓰면 술을 마시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술꾼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술꾼을 보려고 되고 뭐 하면서 이건 분사구문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Against the sun, 태양을 등진 채로 기대면서 태양에 기대고 있는 이 작은 술꾼을 보려고 성자들이나 천사들이 그렇게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때까지 나는 술을 마시겠다. 이 작은 술꾼은 누구냐? 바로 자신이겠죠. 자신은 여기서 술을 더 마시겠다. 즉 자연을 만끽하겠다. 이렇게 되고 근데 그 만끽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냐면 천사가 모자를 흔들 때까지, 성자들이 이 창가에 달려올 때까지. 성자나 천사들은 뭐 천국에 있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자연을 만끽하겠다. 그만큼 좋다라는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은 태양에 기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좀 더 덧붙인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세라프의 S, 세인트 이렇게 S자가 좀 보여요. 스윙, 스노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스윙에 W가 있고 또 윈도우스에 W가 있어요. S하고 W 사이에 지금 이미지 자신은 티플러라는 이미지가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어 자체도 S라는 어떤 천국적인 이미지와 그다음에 W는 뭔가 뭐 하늘, 태양, 태양도 이제 S에 포함되는 거니까는 천국적인 이미지 그리고 지상과 천국 사이에 자신이 이렇게 중간에 딱 있는 모습으로 티플러라고 단어를 선정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건 제 의견이라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연의 이미지에 대한 만끽을 술 먹는 것과 그다음에 천국의 어떤 뭐 천사들이나 성자들의 이미지 술 먹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잘 은유해서 표현한 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시가 마음에 드신가요? 그러면 코멘터리 잠깐 보겠습니다. 첫 문장 읽겠습니다. Emily Dickinson's I taste the liquor never brewed is about getting completely drunk. Not on booze but on wine. 에밀리 디킨슨의 나는 결코 빚은 적 없는 술을 맛보네라는 시는 여기까지가 주어져. is about 무엇에 관한 거냐면 getting completely drunk, 완전히 술 취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not on booze but on life, not의 법이죠. on booze가 아니라 but on life, on life의 취한 상태. 부즈는 술이란 뜻이에요. 뭐 가끔 어떤 독주를 마시고 부주향이 짙다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알코올 뭐 이런 거거든요. 진짜 술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삶에 관한, 즉 자연을 만끽하는 것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처를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On a glorious summer day, the poem's speaker imagines drinking so deeply and joyously of nature's beauty that even the angels run their windows to watch the speaker's happy shenanigans. The poem's speaker가 주어고 images가 동사죠. on 나왔으니까 이건 부사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glorious, 영광스러운 summer day, 여름날에 the poem speaker, 이 시의 화자는 imagine, 상상하고 있습니다. imagine 다음에 이렇게 ing 쓰죠. 대절이 아닐 때는 마시는 것. 어떻게? deeply and joyously. 아주 깊고도 아주 즐겁게. 무엇을? drinking of죠. 사실은 여기 중간에 부사 표현이 끼어 들어간 거고요. nature's beauty that 이하의 nature's beauty.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시는 것, 즉 만끽하는 것, 인조이하는 것일 거예요. 자연의 아름다움은 어떠냐? Even the angels run to their windows. 심지어 천사들도, 세라프란 표현이었죠. 천사들도 그들의 창가에 달려가요. 뭐 하려고? To watch the speaker's happy shenanigans. To watch, 보려고. 무엇을? The speakers, 화자의 happy, 행복한. shenanigans는 nonsense 같은 거거든요. 뭐 장난, 허튼 소리, 헛소리 뭐 이런 느낌의 단어인데요. 문어체 표현인데요. 사실 지금 술 취하는 모습을 자연에 만끽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사람이 듣기에는 헛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 표현을 shenanigans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화제의 행복한 그런 장난과 같은 말, 허튼 소리를 보려고 천사까지도 그들의 창가에 달려갈 정도로의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주 깊고도 유쾌하게 마시는 것을 화자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주제문 비슷한 문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표현을 보면 굉장히 독특하죠. 사실 술 취한 것과 자연을 만끽하는 게 독특한 표현이긴 한데요. 제가 예전에 뭐 바닷가에서 친구들이랑 뭐 놀러 갔다가 밤하늘을 보니까요, 이제 별들이 떠 있었는데 방금 저녁 식사로 밥을 싸 먹었던 김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한 줄 평을 하자면 밤하늘 별을 보면서 방금 저녁으로 먹었던 검은 김에 뿌려진 소금이 떠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도 탁 트인 경치를 보면 오히려 우리의 흔한 일상이 보이기도 한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